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어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듭시다. 퐁당퐁당 동요마을 시니어 마을지기 김병조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오롯이 살아 숨쉬는 조선 왕릉을 찾아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경도 함흥이 고향인 태조 이성계의 본관이 전주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조선 왕릉에 얽힌 이야기에 앞서 조선 왕릉의 구조와 형태 그리고 그 의의 등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요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감 있는 가락이 포근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박화목 작사 김공선 작곡의 과수원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잎알이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쌩끗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과수원길.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왕릉은 519년 동안 지속된 한 왕조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유적지입니다. 조선 왕조의 무덤은 총 119기인데요. 그중 임금과 왕비가 잠들어 있는 왕릉은 42기입니다. 42기의 왕릉 중 40기가 2009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는데요. 옛 고려의 도읍지인 개성에 있는 2기는 북쪽에 있어 함께 등록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선 왕조의 능이지요. 519년 동안 조선 왕조를 이끌었던 왕족의 무덤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잠들어 있는 곳이 바로 영릉이나 후릉처럼 뒤에 능자가 붙는 왕릉이지요. 왕세자와 왕세자빈이 묻혀 있는 곳은 원이라고 하는데요. 영휘원이나 소령원 등이 있고요. 모두 13기가 있답니다. 그리고 대군, 공주, 옹주나 후궁, 귀인 같은 분들이 묻히는 장소는 묘라고 하는데요. 중경묘, 영경묘 등 모두 64기가 있다고 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모두 왕릉에 묻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종묘에 신주를 모시지 않는 왕과 왕비는 왕릉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10대 왕인 연산군과 제15대 왕인 광해군은 종묘에 신주가 없고 왕릉이 아닌 연산군 묘 또는 광해군 묘와 같이 묘에 잠들어 있답니다. 조선 왕릉은 대부분 도읍지였던 한양 외곽에 위치해 있어요. 왕릉은 궁궐에서 출발한 임금의 참배 행렬이 하루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삼았답니다. 따라서 조선 왕릉은 궁궐을 중심으로
한양 외곽의 동남쪽과 서북쪽에 주로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서 강원도 영월의 장릉과 개성에 있는 재릉, 그리고 후릉, 여주에 있는 영릉은 80리 밖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조선시대의 능은 자연의 지세와 규모에 따라 봉분의 형태가 다릅니다. 태조 이성계를 모신 동구릉의 건원릉과 같이 왕과 왕비의 무덤을 단독으로 조성한 단릉이 있고요. 태종과 원경 왕후를 모신 헌릉처럼 하나의 언덕에 왕과 왕비의 무덤을 나란히 조성한 쌍릉, 그리고 왕과 왕비를 하나의 무덤에 실을 달리해서 합장한 합장릉, 하나의 정자각을 중심으로 다른 언덕에 별도로 무덤을 조성한 동원 이강릉, 같은 언덕의 위쪽에는 왕, 아래쪽에는 왕비의 무덤을 조성한 동원 상하릉, 헌종과 효헌 왕후, 효정 왕후를 모신 경릉과 같이 한 언덕에 왕과 왕비 계비 등 세 분의 무덤을 나란히 조성한 삼연릉, 하나의 무덤 안에 세 개의 실을 조성한 동원 삼실릉 등 형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왕릉 입구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준비하는 곳인 제실이 있고, 이어서 연못과 금천교라는 다리가 나오는데요. 금천교는 왕의 홀령이 머무는 신성한 공간과 속세의 공간을 구분해 주었지요. 금천교는 왕이 생전에 살았던 궁궐에도 있답니다. 금천교를 지나면 이곳이 신성한 장소라는 것을 뜻하는 붉은색 홍살문이 있어요. 홍살문 앞에는 향어로라는 길이 이어져 있는데, 향어로는 죽은 영혼, 즉 돌아가신 왕이 이용하는 향로와 살아있는 왕, 후손이 이용하는 어로로 나누어져 있지요. 향어로는 참도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참도는 일제가 조선 신궁을 설치하고 신궁에 참배하기 위해 가는 도로를 줄여서 참도라 하였답니다. 따라서 참도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왜곡된 표현이므로 향어로라고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향어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정자각이 있는데요. 정자각은 향을 올렸던 곳으로 실제로 제사를 지냈던 장소랍니다. 정자각은 평면이 한자의 고물의 정자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자각은 정전과 배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붕에는 잡상을 설치하여 잡귀의 근접을 막도록 했습니다. 정전 내부는 기둥이 없는 형태로 이곳에서 제사 의식이 이루어졌는데요. 배전은 정전의 보조적인 공간으로 기둥만 있는 반외부적인 형태입니다. 정자각의 좌우로 능을 지키는 수복이 사용하던 수복방과 제사 음식을 차리는 수라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자각 뒤편은 본격적인 능침, 즉 무덤이 있는 공간이지요. 혼백이 능침에서 내려와 신로와 신교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정자각 정전으로 들어와 신이 앉는 의자, 즉 신좌에 앉아서 제사를 받는 것이지요. 제사가 끝나면 혼백은 다시 신문을 나서서 신교를 지나고 신로를 따라서 능침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자각 뒤편의 문, 즉 신문을 나서면 조그마한 돌다리인 신교와 돌로 만들어진 신로를 지나면 잔디로 된 경사면의 높은 언덕이 나오는데, 능을 조성할 때 이 신로는 채취 장소가 다른 잔디를 써서 표시를 했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잔디가 자라면 서로 섞여서 구분이 되지 않지만 신로를 따로 표시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신로를 따라 높은 언덕을 올라서면 능침 주변에 무석인과 문석인 그리고 성마 등의 돌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두 문석인 사이에는 묘역에 불을 밝혀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장명등이라는 것이 있고 무덤 앞에는 혼유석이라는 넓은 돌이 있는데 혼유석은 음식을 올려놓는 곳이 아니라 영혼이 능침에서 나와 휴식을 취하거나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랍니다. 봉분의 좌우와 뒷면 3면에 곡담이 둘러싸고 있고 그 주변에는 소나무가 둘러쳐져 있어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병풍석은 둥근 봉분을 보호하기 위해 봉분 아래쪽을 12각형으로 세우는 돌로 호석 또는 둘레돌이라고도 불린답니다. 봉분 앞에 팔각의 촛대처럼 배치된 망주성은 신성구역임을 알리면서 멀리서도 홀령이 무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능침 공간은 규모는 다르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이 살아있을 때 생활했던 궁궐을 옮겨 놓은 것이나 다름없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었나요? 지금까지 왕릉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부터 차례로 조선의 왕 한 분 한 분의 왕릉을 소개하고 왕과 왕비 그리고 왕릉에 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현 작사 이흥렬 작곡의 아름다운 동요 섬집아기를 감상하시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